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트캠프를 마쳤고 오늘은 오더 오브 US 퍼시픽, 즉 미국 태평양 캠페인의 첫 번째 시나리오인 진주만을 하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캠페인은 진주만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도쿄 침공을 따른 폴다운에 이르기까지 1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마지막 시나리오를 제외한 11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실제로 벌어졌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태평양 전쟁의 개막을 알린 진주만 기습을 다룬 진주만 시나리오를 해보겠습니다. US 퍼시픽 태평양 사령부. 연합군은 일본의 동시다발적인 공세에 완전히 기습을 당했다. 귀관은 부대를 기습에 따르는 혼란에서 구출하여 승리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라. 진주만에서 도쿄까지 가는 겁니다. A Day of Infamy, 치욕의 날. 미국이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진주만의 해군 기지로부터 일본 해군과 항공기의 갑작스럽고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 진주만 기습의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지금 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어뢰를 맞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오클라호마고 제일 앞에 따로 떨어지는 요거는 캘리포니아, 중간에 있는 요거는 급유함 네오쇼고, 오클라호마 안쪽에 있는 거는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테네시, 그리고 그 뒤에 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수리함 베스탈이고, 안쪽에 있는 것이 애리조나입니다. 2차 공습에서 800kg짜리 폭탄을 얻어맞고 괭침하면서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죠. 그리고 그 뒤에 따로 혼자 있는 것이 네바다입니다. 항공기가 보이죠. 네오쇼 상공에 일본기가 하나 보이고, 원래 이쪽에 일본기 하나 더 보여요. 원본 사진에는 지금 잘려가지고 안 보이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코만도. 호주 코만도가 보르네오로부터 철수했다. 이 오스트레일리안 코만도는 제가 버마 로드 캠페인을 샀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또 사준 거에는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봅시다. 펄하버, 디셈버 1941. 진주만 1941년 12월. 일본 제국 함대가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기습 공격을 가했다. 그들의 목표는 미 태평양 함대를 파괴함으로써 동남아시아를 모두 정복하고 서태평양을 통제하기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자, 아미코어는 미군을 이끌고 가는 거고, 특화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보고 필요한 거를 쓰도록 합시다. 지금은 0인데 여기 그 US 퍼시픽 그 미국 태평양 시나리오는 한 번에 7점씩 특화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특화를 올리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자, 펄하버 시작합시다. 자, 미션 브리핑. We are under attack. This is not a drill.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일본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우리 함정과 해군 시설을 노리고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다. 요 첫 번째 문장은 진주만 기습 당시 해군 항공대 사령관에 있던 그 패트릭 벨린저 소장 명의라 발신했던 최초 전문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Air Raid, Pearl Harbor, This is no drill 로서 공습, 진주만, 이건 훈련이 아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죠. 유명한 말입니다.
레이더 기지의 보고에 따르면은 더 많은 적기가 고속으로 접근 중이다. 최초의 일본 공격대를 아군 폭격기로 오인하는 바람에 우리는 완전히 기습을 당했다. 이 이야기도 유명하지요. 미국에서 날아오는 B-17로 착각해가지고 처음 대응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섬 전체에 걸쳐서 아군 부대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황이다. 다른 수비대와 접촉하여 일본군의 공습에 대해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하라. 자, 일본군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오버뷰를 한번 봅시다. 한 번에 5점씩의 RP가 들어오고 기본 RP가 30 있네요. 자, 특화창은 아직도 하나도 한 것이 없고 1차 목표는 15턴 동안 적의 공격을 견디라.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시나리오는 15턴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보통은 이런 게 잘 없어요. 턴 안에 뭔가 목표를 갖다가 달성을 해야 마무리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무리는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2차 목표를 보면은 1차 승리 거점을 방문해 대공포를 활성화시켜라. 5개네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37mm 대포를 귀중한 표적 부근이나 적의 공격로에 배치할 수 있다. 두 번째를 보면은 비행장을 방문해 전투기를 활성화시켜라. 그러면은 모든 비행장에는 각 비행장에는 P-36 호크나 P-45 호크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적 비행대 5개를 격추시켜라. 이걸 보면은 이후 해전에서 일본군 항공 승무원의 숙련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한 척 이상의 전함을 살려서 보존하라. 그럴 경우 향후 해전에서 전함 한 척을 보조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전함을 3척 중에 한 척 이상 살리게 되면은 이들 중에 한 척이 5번째 시나리오인 사노에 해전에서 아군에 지원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좀 특이한 시나리오에 속해요. 전반적으로 전투기만으로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처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앰뷸런스 밖에 없어요. 앰뷸런스하고 구축함하고 그래서 차례차례 앰뷸런스가 이동하면서 대공포와 전투기를 갖다 활성화시키면서 점점 이 전투에 참가하는 병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마 이 시나리오밖에 없을 거예요. 오드 오브 배틀 전체에서도 아마 요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러면 굉장히 좀 특이한 시나리오고 단순해 보여도 5개의 대공포와 5대의 비행기를 전투기를 모두 15턴 안에 활성화시키려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하려면 아주 정교하게 이 앰뷸런스와 그 다음에 다른 역할을 해주는 대공포의 움직임을 조율을 잘 해줘야 돼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앰뷸런스에서 여기에서 대공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해적 기상. 대공포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이제 적기를 찾아 하늘을 뒤지고 있다. 대공포가 있죠. 이제 앰뷸런스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에바 비행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대공포는 이제 히칸 비행장으로 와서 전투기를 띄워야 됩니다. 리프트업 이륙. 몇몇 용감하고 운 좋은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랐다. 실제로 진주만 기습 당시 미국의 전투기들 중에서 한 30회 정도, 30소티 정도 출격을 했어요. 그래서 몇 대를 격출했습니다. 일본군도 29대 비행기를 잃었죠. 그 중에 몇 대는 이 전투기가 격추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히칸 비행장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히칸 비행장에는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폭격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자, 이제 일본기들을, 이 전투기로 일본기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칸코 가는 거는 함공입니다. 뒤에 T 되어 있는 거는 어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뢰를 장비한 97식 함공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이긴 한데 지금은 어뢰가 다 발사했기 때문에 쿨타임까지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당장은 위협적인 상대는 아니에요. 요거는 간박후 가는 거는 함폭으로서 99식 함상 폭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여기서 제일 위협적인 그런 항공기예요. 그래서 이놈을 공격을 하도록 하고, 요 구축함은 여기에 배치해 둡니다. 여기에 배치해 두면은 일본기들이 전함을 공격할 때 구축함이 대공포로 반격을 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대공포로 이렇게 한 폭을 공격하고, 요걸 공격하기 위해서 전함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합니다. 이러면 적기가 다시 또 전함을 공격할 때 이 전투기가 같이 반격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구축함 위치를 계속 지킬 거예요. 앰뷸런스는 저리로 달리고, 적기가 공격해오는 방향이 실제 전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실제 역사에서는 977식 함상 공격기 뇌격기들이 섬을 서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부터 공격해 왔었는데, 여기서는 북쪽에서 바로 내려왔죠. 그 정도야 그거로 보니까 일단 자, 접근한 적 중에서 제일 위협적인 적을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이 대공포는 바다로 건너가서 이쪽에 포드 아일랜드에 있는 전투기를 또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앰뷸런스는 여전히 새로 끼우러 갑니다.
mistaken identity, 신원 착각. 아군은 일본의 첫 번째 공습을 본토에서 도착할 예정이었던 B-17 폭격기로 착각했다. 이제 B-17이 정말 도착했다. 이것들은 적과 직접적으로 교전할 수는 없지만 항공 정찰에 유용하다. 요거죠. 생각보다 꽤 유용합니다. 일본군의 접근로와 퇴각로를 갖다가 감시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요 대공포가 포드 아일랜드에 상륙함으로써 다시 전투기를 이륙시킵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 해군 비행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카탈리나 정찰 비행정이 있었고 P-45 호크는 없었습니다. 이건 육군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는 애교로 넘기도록 하지요. 헤드업. 자, 여기도 또 대공포가 하나 있죠. 이 대공포는 여기에 칼레올라 기지에 비행기를 갖다가 띄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하지요. 이륙을 하고 비행기는 앰뷸런스는 다시 북쪽으로 휠러 비행장으로 갑니다. 여기 비행장은 칼레올라라고 하는 비행장은 보통 이제 에바 비행장이라고 많이 해요. 당시 해병대 비행장으로 여기에도 P-40 전투기는 없었고 P-36 호크네요. P-30 전투기는 없었고 전투기는 여기 있던 전투기는 전부 와일드캣이었는데 실제로 뜨지 못했죠. 난데없이 왜 P-36이 떴는지는 그냥 그렇게 넘기도록 합시다. 저 대공포는 이제 여기로 비행기를 띄우러 와야 됩니다. 적편대 출현. 해안에 있는 아군 레이더 기지에서 섬의 북동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새로운 일본기 편대들을 발견했다. 제2차 공격이죠. 실제로 진주만 공격은 2파로 이루어졌습니다. 1파와 2파로 이루어졌죠. 두 번째 공격대가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대공포가 역할을 해줘야 될 때죠. 제로기네요.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